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여기에 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토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치홍 교수님 하시던 것처럼 이게 지금 나중에 녹화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1대1 질문 대답보다는 질문을 좀 서너 분 묶어서 그래가지고 변호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네네. 나중에 녹화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서너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임종근입니다. 네네. 네, 저는 소개를 간단히 하면,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감 시절에 교육장을 했었어요.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한양대 교수로 있는데요. 자, 우선 굉장히 좀, 우리가 정치민주주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선거 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국민들은 진보냐 보수냐, 로 그냥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주 치열하게 그냥 진보 보수 뭐, 양분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정치인을 뽑는 것도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보다는 일종의 뭐 팬덤 정치라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 딸이 영국에 사는데 영국에서는 그 정치인을 뽑을 때도 이렇게 뭐 탑차가 오고 가고 막 그냥 프랭카드가 붙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없이 정치인들이 가가호호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 TV 토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누가 훌륭하고 그래서 누굴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이거 하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정부처럼 검찰, 경찰, 군대 촥 들어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국무위원들은 아니라든가 국무회의는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이제. 총괄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든 국민들이 적어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될 검경, 군대는 국민들이 뽑는 거죠. 국민들이 모여서 국민 참여로 해서 혹시 여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야당 쪽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든 경찰총장이 되든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국민을 생각하면서 자기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하승수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선거 제도와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어떤 국무위원이라든가 각 부처의 기관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한 두어 분 더 질문 받고 변호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 제-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개인의 책임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이 했던 짓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하다가 박정희 그 유신 교체 자체를 딱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형태를 취해서 지금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박병도 선생님 질문해 네. 주셨고요. 다른 분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조영사, 예. 네네. 네, 변호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정치 보복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정치 보복을, 없애거나, 또는,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우리가 아직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세 분 질문 나왔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임종근 선생님이 선거제도 문제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 한국의 지금 선거 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러니까 의석을 뭐 국회나 지방의회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는 이제 선거제도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지만 그것 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안 드는 선거 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별 방문이 대표적인 건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장 돈이 안 드는 선거 운동 방식이 호별 방문인데, 우리나라는 선거법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해 놓고 호별 방문은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아주 잘못된 법인데, 이게 21세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돈이 안 드는 거는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 만나서 자기 정책 알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것인데,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고, 그렇게 유세 차량 돌리고 뭐 선거 운동원들 유급으로 해서 돌리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아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선거 제도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건, 이런 선거 제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유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토론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자.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선거제도에 도입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고, 사실 작년에 이제 그렇게 그중에 아주 일부 이제 그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한 것만 이제 지난번에 한번 KBS에서 생방송도 하면서 국민 토론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선거운동 방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어떤 정책이나 인물됨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호 알리고, 뭐 자기는 어느 정당이 지지하는 후보다 뭐 이런 것만 알리는 데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경이나 군대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감사원장, 미국은 회계감사원장이라고 하는데요. 회계검사원장의 임기가 12년입니다. 왜 12년을 했냐면은 그렇게 장기간으로 해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연방수사국 FBI 아실 겁니다.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도 FBI 국장은 안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를 해놔도 요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지금 FBI 국장이 2년이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도 잘 안 지켜지는 게 참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좀 이 기관별로 이런 어떤 검찰, 경찰, 군대 기관별로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관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찰위원회라는 민간인이 관여하는 위원회가 통제하는 방법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경찰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찰위원회라도 좀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임기가 보장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각 조직의 수장들부터라도 좀 임기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가 국방옴부즈만이라고 해가지고 국회가 국방을 감독하는 옴부즈만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각 검찰, 경찰, 군대별로 좀 다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수장에 앉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런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박병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개인도 문제고 제일 문제는 윤석열 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뭐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데 아주 그 검찰의 아주 핵심적인 정말 최고위 간부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 정치적 중립성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런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제도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그렇게 승진하고 선발돼 가지고 결국 그런 최고위직에 오르는 과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교육계에서도 뭐 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뭐 교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총장을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문제듯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좀 다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엄벌에 처해가지고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어쨌든 엄벌에 처해서 경종도 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시스템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상 선생님께서 정치 보복을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에 흔히 사용되는 범죄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같은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사해서 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가령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처벌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 뭐 그게 보복이라고 해도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아주 애매모호한 법조항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정적이죠. 정치적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법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한 규제 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법들을 좀 정비하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자의적으로 적용돼서 특정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형사상 조항들은 좀 정비가 돼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보복의 수단이 결국에는 이 형사사법이 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지금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대방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거, 정권이 바뀌면 수사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형사사법과 관련된 기관들, 경찰, 검찰 이런 기관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가 되든 간에 정치 보복을 저도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이런 정치계에서 흔히 활용되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어떤 형법상의 조항들, 형사상의 조항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들, 이런 기구들을 좀 개혁해 나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임종원 선생님께서 그 검찰총장이나
청장 등 국민 참여, 그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해 그, 주시면. 네네. 저는 뭐, 선거 방식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가령 이제 왜 MBC 사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MBC 사장 할 때 국민들 추천도 받고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기구에 일반 국민들도 좋고 또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좋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약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누가 좋은지를 투표하는 것보다는 누구는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투표해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가중 정족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경우를 할 때 뭐 국민이든 국회든 지금 뭐 표결을 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만 하는 걸로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강화해서 좀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령 뭐 3분의 2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이제 좀 부적격자를 좀 더 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텐데 어쨌든 뭐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뭐 대통령처럼 직선으로 뽑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국민들이 그런 후보자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금방 마지막에 대통령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변호사님 말씀 금방 대답해서 답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 임종원 선생님께서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주민들이나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뽑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직접 투표해서 뽑는 거는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추천을 한다든가 검증을 한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누가 안 되는지 3분의 2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임명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도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국민 참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 정치라는 게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예, 예. 지방 분권이라는 게 한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왼쪽에 또 한 예, 다리로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직접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단위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우리가 직접 뽑는 거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검증한다든가 이런 식의 간접적인 약간은 직접적인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고 누가 안 되는지를 그 의견을 내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한계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네. 들면 왜 그럴까? 제가 그게 좀 변호사님께 제가 갖는 의문인데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각 지역에서 카운티 단위로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 되면 예, 그냥 네, 제가 추천이나 말씀드린 검증 거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뽑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 선출하듯이 교육감을 검증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만 주민들이 직접 뽑는데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각 지역 단위로 뭐 검사장이 있겠죠. 그 직접 뽑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임종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붙여서 제가 이렇게 보강해서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국가 단위의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선거로 뽑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저는 주민직선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뭐 지방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좀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지방검사장을 이렇게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자체가 완전히 수직적 계열화가 돼가지고 그냥 상명하복식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절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중앙 단위의 검찰총장을 또는 경찰청장을 직선으로 뽑으려면 그거는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어렵다라고 봐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직선으로 저는 뽑는 것이 지금 현재 너무 관료화되어 있고 이렇게 상명하복식으로 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좀 개선하는 데도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네, 너무 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의문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지방 네네. 분권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좀 어울려 드는 것 같아요. 임종근 선생님 더 질문해 주세요. 네,